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양대하고 건국대를 먼저 보시면요, 가장 완벽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종합전형 체제를 이루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부 종합으로서 뭐 예를 들어 한양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2월 간담회 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도 받지 않아요. 오로지 생활기록부만 받습니다. 생활서 뭐 면접도 없고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고 오로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그런 학교가 한양대하고 건국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뭐 시립대나 이런 학교들도 많이 지금 그런 완벽한 형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점차적으로 아까 학생부 종합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런 학교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기타 뭐 동국대나 이제 다른 학교들 뭐 경희대나 그다음 중앙대 이쪽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말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동국대를 보여드리는데, 한양대와 건국대와 비교하셨을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나눴죠. 논술 요거 여기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고른기에는 지역 우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인원 어떤 경영학부에서 20명, 학생부 교과로 20명, 그다음 학생부 종합 114명,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그 다음에 고른기에는 이제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이렇게 포함되는 지역 균등제, 지역 우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술 인원 35명. 그래서 인원 분포가 학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건대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 좀 특이하죠. 전형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만큼이 학종입니다. 전체가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그럼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경우에 학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면 두드림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인원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전형이 무엇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종에 대한 비율보다도요, 예를 들어 동국대 영문과를 보시면 학종에 대한, 지금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그 두드림 전형의 영문과로 지원할 수 있는 두드림 전형에서는 8명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에서 10명이죠. 전자공학부 보시면 두드림 전형에서 15명이죠. 논술에서는 50명입니다. 파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죠. 그럼 오히려 이 동국대 영문과와 전자공학학과는 논술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 됩니다. 전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요. 여기 이해되셨나요? 혹시 질문 여기서 있으시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뭐 제가 진행하는 중에 제가 드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시다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바로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좀 학종 전형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학종이 학교별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홍익대하고 국민대를 보여드리는데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인원이 경영학부를 보셨을 때 89명, 논술 59명, 농어촌 특기 전형이니까 특별 전형이니까요, 빼시고요. 이 두 개를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교과 성적 우수자가 선발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방이 됐던 뭐 일반계 고등학교가 됐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전형입니다. 더 나은 학생들을 선별하는 대학마다의 각각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형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어떤 학종의 전형을 되게 심화해서 교과를 되게 타이트하게 떠나서, 어떤 학교는 논술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전형을 구분하고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주가 되는 전형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국민대를 간다라는 부분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들이 구분이 돼 있고 미리 항상 공지가 되죠.
항상 6월, 5월에 공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수능 볼 때까지 학과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급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이 전형에 맞춰서 내가 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학생부 종합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학별 입시 전략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꼭 학교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러면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 기록부라는 거는요. 어머님들이 오늘 꼭 오셔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학생들마다 다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 기록부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등학교라는 것은 구분하는 겁니다. 특목고와 일반계고와 자사고.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똑같은 내신 성적이어도 어머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 넘어오실 때 자사고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하신 이유도, 외고를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 이유도 어떤 그 학과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그 학과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그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 대한 기준을 둡니다. 학교에 대한 기준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적 향상, 내신 성적, 세부 능력상, 학과 적합성.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내용이 즉 7, 7, 10, 10 해서야 세부 능력까지가 내신 관련 점수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과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학과 적합성, 수상 경력, 종합 의견.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비교과, 그러니까 이 전체요. 학과 적합성부터요. 이 활동까지요. 독서 활동까지가 즉 그럼 점수상으로는 몇 점이죠? 64점 정도가 되나요? 66점 정도가 되나요? 자, 66점이 비교과 관련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표예요.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보고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주학원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제공을 해드리는 진단표를 혹시라도 보셨으면 거기에 항목별로 뭐 4등급이 1개가 있습니까? 2개 이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공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이런 항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샘플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기록부를 점수표를 매기고요. 각각의 항목마다 이런 최대치 점수가 있습니다. 최종 100점이 되고요. 이건 어느 학생의 샘플입니다. 즉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1학년 생기부가 마무리가 되고 생기부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 진단표 내용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 향상이 적었네요. 그리고 내신 성적 마찬가지로 성적 향상이 적었고 전공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이 적었고, 물론 이제 3학년 총 합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학년, 그래서 1학기, 2학기 기준으로만 1학년 점수를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신 성적 전체 성적 4등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능력 사항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적합성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 내용들이 많지 않겠죠. 자, 이렇게 점수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준 점수와 본인이 받은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저희가 이걸 진단을 합니다. 내신 성적에 좀 집중해서 성적 올려야 합니다. 평균 4등급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수상 경력과 진로 활동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자, 볼까요? 수상 경력과 진로 활동은 우수합니다. 그럼 이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어떤 경신을 가하고 수상 내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상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미스난 것은 뭐냐면 세부 능력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수상 경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머님이 꼭 봐주셔야 돼요. 2학년 때도요, 동일하게 12월에 생기부를 기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맞춰서 이런 흐름으로, 이런 시퀀스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상 경력과 진로 활동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한 점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학과 적합성 부분과 봉사활동 종합 의견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의견이 부족하다는 건 뭘까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건 담임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이 표현을 안 해요. 본인이 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이 당연히 신경을 써 주셔야죠. 하지만
전체 28명,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피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본인을 피력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언급되면 종합응이 달라집니다. 학생에게 악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부분도 종합응역과 어떤 항목들이 주는 어떤 뉘앙스 자체를 좀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봉사활동과 그리고 추가 정기 봉사활동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요.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2학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학과 적합성 부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화를 만들어주고 구체화가 만들어주는 게 2학년 활동 내에서 본인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2학년 때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샘플도 있다가 준비했으니까요. 다시 그 샘플 보시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정리하자면 내신에서 2점, 세부 능력에서 2점, 학과 적합성에서 2점, 종합의견 2점, 총 8점이 추가가 되면 2학년의 생활기록부 진단표 점수는 81점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게 3학년 때도 또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서 나오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세계의 평균을 잡는 것이 학생부 종합 진단표 점수입니다. 네. 그 점수를 매기는 게 모든 네. 대학이 다 이런 식으로 네, 대기업에서 나온 표로,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매기는 건 아니고요. 표가 나와 있어요. 생활기록부 진단표 점수 이제 진단표 점수가 있고요. 항목도 다 동일합니다. 전부 동일한 항목으로. 근데 아까 제가 내신 성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과목의 성적 향상이라는 파트는 전공 과목에 대한 전공 과목의 관련 과목에 대한 성적 향상이 꾸준히 2등급씩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있습니다가 되면 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일어났네요. 뭐 절반만, 일단 한 등급씩만 올라갔네요. 이랬을 때 7점, 6점이 되고 뭐 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기록이 되고요. 내신 성적은요, 전체 이제 총 10학기잖아요. 10학기에 대한 3학년까지 10학기에 대한 그 과정에서 4등급 이하가 2개 이상 있습니까? 1개 이상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하면 3등급을 외치잖아요. 어디서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기준이 왜 기준 수치가 되냐면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안 받는 겁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들어갈 수 있어요. 4등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도 요번에 기말고사가 학교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기말고사 점수가요.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점수대가. 근데 물론 이제 전체 학년 평균으로 이제 잡아서 봐야겠지만 그 점수가 합쳐진다라는 거죠. 중간과 기말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점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번에 중간고사 때 좀 많이 점수가 떨어졌어. 그러면 기말 때 그 점수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평균이에요. 아직도 고의가 됐는데도 그렇게 지금 저는 조교가 없지만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많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내가 필요한 정보로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정보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부는 하래서 하는데 내가 뚜렷하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증가하고 어느 일정 학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수능표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따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얘가 왜 이럴까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1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3학년 과정 기준으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자신만의 생활기록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12월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활기록부 진단표입니다. 잠깐만요.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라인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네. 그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예. 네. 일단은 생활기록부를 아이들이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표로 그 진단표 점수대로 배점을 하죠. 근데 그게 저희들은 일단 입학사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점에 맞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가능성 여부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1학년 때 점수에서 2학년 때 점수로 그래서 80 저희가 서울권에 있는 학종전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82점 정도로 봅니다. 82점의 진단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동국대를 기준으로 동국대 뭐 이하의 학종 전형이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뭐 국민대라든지 방문대라든지 뭐 수도권의 아주대라든지 그 다음에 캠퍼스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대한 학종 전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건 물론 또 그때 그렇게 들어갔을 때 또 학교마다 달라요. 아까 보셨던 대로 건국대를 갔을 땐 서류만 제출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왜냐면 동국대 이상입니다. 동국대는요.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또 보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아까 뭐 말씀드린 동국대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봤을 때는 좀 점수대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 기준이 높은 거죠.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뭐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밴드 활동 하시면 아마 보실 거예요. 대표님 이제 밴드에 계속해서 올리시는데 이게 조선일보 교육 관련해서 7월 9일자 신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그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실시되면서 제출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학생부 외에 추천서 등 다른 서류를 받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은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해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를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기재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마다 저희들은 학교들,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혹은 또 자사고에서는 자기가 기재한 내용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특히 대성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재한 걸 거의 그대로 적어주세요. 저희 학원에 특이하게 이제 양재고에서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양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렇게 전달한대요. 어떤 식으로든 교과 관련, 비교과 관련 활동을 해서 갖고 오면 그대로 적어준다고요. 근데 아직 이쪽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기록이라는 부분이 기록을 남겨놓고 어머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남겨놓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원합니다라고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네. 이진대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 생활기록부 제출을 1학년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각자에 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엄마한테 주시면 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해주시면 바로 해서 이제 스캔을 올리고 생활기록 확인하고 진단표 점수를 매겨서요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로 합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어머님들께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드폰 나가지 않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제 지메일 등록을 하셨을 때 구글 드라이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거마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은 결국 내신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도 내신 3등급과 4등급의 학업 역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4등급인 학생이 학생부에서 학업의지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준다면 이 학생을 선발하겠지만 학생부 기재 내용이 엇비슷하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대동소이하다면 당연히 내신인 3등급을 뽑습니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생이 내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학생부에서는 학생부 생활기록부에서는 내신 말고 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합격하는 전략은 내신 말고 볼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든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을 때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심화된 학습을 해야 돼. 심화된 과정, 그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양대가 물론 서류만 받지만 그 학생들, 그 한양대나 건대가 그렇게 생활기록부만을 받아서 뽑겠다라는 것은 그런 전공 적합성 내용을 상당히 심도 있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러 이제 과거나 외고생 학생들을 추려내겠다는 학교 자구책이죠.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좀 보셨으면 하고요. 차츰 이제 질문 계속 진행하면서 받도록 할게요. 일단 1학년의 결과가 나오고 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진단표 기준 점수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제시해주곤 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1학년 때부터 정해졌었어요. 1학년 때는 그럼 생활기록부라는 시나리오를 내가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러니까 목표로 어떻게 준비를 계속 학교생활, 교내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뭔가를 준비해야지 라는 거의 첫 단계가 바로 본인의 진로학과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진로와 본인의 하고자 하는 꿈과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1학년은 당연히 정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확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오늘 끝나고 가셔서 아이하고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진로와 학과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고요. 이어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갔을 때 아까 보셨던 항목이고요. 내신 성적에 관련된 34점과 학과 적합성의 30점, 창의적 체험활동, 개인 활동이죠.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29점까지 해서요. 그 다음 독서활동 10점 포함해서 전부 64점 정도가 66점 정도가 비교과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비교과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자, 구분을 해보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적 향상, 내신 성적, 세부 능력 이 네 가지 파트가 내신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고 그 성적을 어떻게 과목별로 선생님이 세부 능력을 다 써주세요.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학과에 적합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재사항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내신 성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요. 이제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8월, 그러니까 저희가 기말고사가 아직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주에 이 일정을 잡은 이유는 타이밍이죠. 지금 시기가 이 부분을 준비하실 시기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상담 전화를 드리면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 화살표를 쭉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본인의 진로가 정해졌어요. 수학 교육이에요. 수학 교육으로 정했어요. 이 친구는 수학에 관심이 많아요. 흥미도 많고. 자, 성적 향상이 됐네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노력한 기재사항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학과 적합성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과 적합성, 그 학과의 관심도를 가지고 이 친구는 학교의 수학 관련 경시를 다 진행을 합니다. 물론 수상한 내역도 있고 수상하지 않은 내역도 있습니다. 수상한 내역이 보통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수상되지 않아도 참여한 부분을 자기가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과 적합성의 수상 경력까지 이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죠. 수상 경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학과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R&U 활동이라는 부분이죠. 자기가 그냥 학교 교내 경시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이 학과 적합성을 다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나는 어떤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R&U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세부활동 능력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팀을 이뤄서 지금 예를 들어 동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신이 끝나자마자 동명여고는 지금 내신이 끝나자마자 주제 논술 발표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뭐냐면 팀을 구성해서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상 인원을 4팀 정도, 5팀 정도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R&E 활동 내역으로 기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물론 그 친구들이 선발될 때 어떤 뭐 상당히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주제를 선정한 학생들이 선별된다라기보다는 등급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팀이 구성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선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상당히 심한 차별이죠. 그러니까 등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큰 덩어리를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적도 물론 올리셔야 됩니다. 성적도 물론 올리셔야 하는 건 맞아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적도 올리시고 이 부분이 같이 준비가 돼서 기록이 돼 있고 어머님의 어필로 인해서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학과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을 R&E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팀을 짜서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그래서 본인이 전공하고자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어떤 진로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팀을 짜서 그거에 대한 공통 주제를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활동, 본인의 어떤 조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어디 나가서 뭐 리서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제가 왜 발생했는가 문제를 정해서 그 각각의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대면서 논문을 만드는 거죠. 대신 지도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보통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나 인문계열 선생님이 되시고요. 인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주로 계십니다. 이렇게 지도교수를 두시고 이런 활동들을 본인의 어떤 관심도죠. 학과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그럼 이 관심도를 피력하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대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이 부분은요. 앞으로 학과에 진학을 해서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학에서 과연 3등급과 4등급의 학생들의 학업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과에 왔을 때 학과에서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과연 어떤 걸 준비했느냐, 이 학과를 위해서 넌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요소가 되죠. 학종은 그 부분을 노리셔야 됩니다. 학종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수상 경력까지 이어서 동아리 활동을 이어지는데요. 동아리 활동은요,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생, 수학교육과 학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학과적 합성 수상 경력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동아리를요, 2개를 들고 지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뭐냐면, 2개는 수학교육 관련이에요. 수학 관련이에요. 수학 관련. 그러니까 동아리 내에서 뭐 심화 있는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아리예요. 학습 동아리. 그 다음 하나는 본인이 만든 동아리는 교육 봉사 동아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주말마다. 또 학원도 꽤 많이 다니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러면 본인의 상당히 1학년 성적, 1학년 그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학과적 합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동아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진행됐을 때 그 부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이어진 이유는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 활동도 전공에 대한 부분을 연관시킬 수가 있겠죠. 모든 분야에 물론 1학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함, 그러니까 어떤 교육, 그 다양한 분야를 한번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본인이 어떤 학과를 정했고 그 정한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도 있게 관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지금 이 화살표 내용들은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E 활동까지 이런 시나리오대로 구성을 해야지 학종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시나리오는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왜 지금 아마 제가 말 뒤에는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8월에 리뷰를 합니다. 8월에 그 2학년 전체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학생들이 1학년 활동 내역과 그 다음 2학년의 활동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오시면 그렇게 작성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2학년 점수가 몇 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왜 계약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되냐면 문제는 그거죠. 그거를 그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혹시 정연이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라는 건 내가 내 전공학과가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공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2학기 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회를 할 것이고 과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공부할 계획이나 성적 향상의 계획을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R&D 활동에서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할 겁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죠. 그 계획표를 잡는 거예요. 계획표를 잡으셔서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기시고 일단 첫 번째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옮기셨을 때 아이들은 절대로 그 부분을 필요 못해요. 선생님한테 물론 요청을 할 수 있죠.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너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뭐 이제 어떤 분은 공부나 해라 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학교 생활, 그러니까 이게 학교 중심으로 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내 활동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 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피력하시면 열이면 열 선생님 적어주십니다. 3학년 되면 더 쉽고요. 3학년 되면 그냥 의도하는 대로 책을 만약에 좀 덜 읽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독서활동 기재해 주시고 종합의견에 맞다라고 이 학과에 적합하다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의도하는 대로 아마 써주실 거예요. 하지만 2학년 때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학년이 마무리가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마지막 표에도 어머님이 11월에 면담을 하시라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저희는 11월 만들 면담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계획표를 짜서 그거에 대한 실행을 옮겼다면 설사 몇 가지 빠지고 옮겼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아이는 준비했습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드러나야지 선생님께서도 누구는 이렇게 하기로 했지 라고 적어 주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아까 생활기록부 3등급, 4등급 받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왜 대동소이할까요? 그래서 내신 경향이 왜 올라갈까요? 같은 내용이 계속 적혀요. 거의 같은,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거의 심하다 싶을 정도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활동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자율활동이라는 건 학교에서 그냥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학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급이나 학교에 관련된 부분, 본인의 인성에 관련된 부분을 피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그걸 뭐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부분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동안 해왔던 어떤 학교 내에서 뭐 학급부장, 물 떠다 놓은 거, 우유 가져온 거, 뭐 줄 세운 거, 그 급식대에서 줄 세운 거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차후에 이제 나만의 생활기록부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학과 적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 적합성에 연결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이번 남은 학기 동안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피했지만 각각의 항목마다 자율활동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인성 영역이죠. 인성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관리 능력이죠. 그죠? 위기관리 능력. 학생들이 모였을 때 그걸 대처하는 능력.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봉사활동은요. 당연히 인성이죠. 시간을 얼마나 했느냐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했느냐. 시간이 하나하나씩 얼마나 맞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봉사를 어떤 의도를 갖고 꾸준하게 했느냐. 본인의 인성입니다. 이 친구는 참을성이 있어. 어떤 걸 꾸준히 할 수 있어. 어떤 목적대로 본인의 생각에 어떤 확실한 그 신념이 있는 그 신념으로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어.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죠. 관심도죠. 그래서 진로활동과 독서활동도 여러 분야의 관심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본인이 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저는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목밖에 없죠. 과목 수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 진로활동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거의 다 진로활동 정확하게 많이 학교에서 많이 시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한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독서활동이죠.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말 자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말 그대로 새롭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직접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이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될지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본인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죠. 내 전공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해?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학생들 그 수기를 읽어봤어요. 학생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기를 계속 읽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깊이 하셔야 돼요. 깊이 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만치 둘째 성적으로만 올라가서 가겠다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다 했대. 깊은 생각을 하고 누군가 멘토를 만나서 얘기하고 부모님과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럼 그 다음 과정이죠.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지가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에 대한 표현, 학과 성적을 올려보자. 그 성적. 관련 과목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인문 사회가 됐다. 뭐 수학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는 공통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일어나면서 발전되는 모습.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셔. 그럼 너 이런 것도 했니? 그래서 학교활동 아이들이 방과학습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야자를 안 빠지려고 하죠? 기재가 됩니다. 생활교육이 기재가 되죠. 방과학습 들으면 몇 시간 수강, 그 다음에 보충 수업 몇 시간 수강, 무슨 과목 몇 시간 수강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낸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저희 지금 학기 초에 진행했던 부분이 학교마다 일정표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무슨 영어, 저희들이 일단 기준이 이제 영어 관련이 있지만 본인의 전공 적합에 맞춰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교 대회나 뭐 이게 경시대회만 얘기하시고 수상 경력이니까 당연히 경시대회겠지만 학교 교내 경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 분야로 이제 어떤 선생님을 지도 교수를 정해서 소논문을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실용과 이따가 한번 표 보여드릴 텐데 실용과를 남학생인데 실용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실용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에서 방학 그 풀의 어떤 몸에 좋은 요소들과 나쁜 요소들을 다 본인들 동아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걔네 축제 때 부스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아이들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그 비누로, 그러니까 식물 좋은 요소로 만든 비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부스를 만들어서 팝니다. 팔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활동을 하고 당연히 그 연구 결과가 있겠죠.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식물들과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는 식물들이 구분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논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죠. 그래서 그걸 팔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남은 비료들을 유치원에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들어갔죠, 지금. 세부활동 들어갔죠. 예. 그래서 뭐 논문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논문, R&D 활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자율활동에서 들어갔죠. 학교 축제니까.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에도 포함이 되겠죠. 이성영역에서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 있는 부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체를 놓고 보시려면 전체를 여기까지 언제 가냐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보이십니다. 진로에 대한 정확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로에 대한 정확성이 정해졌을 때, 정확하게 정해졌을 때 성적 향상에 대한 부터 시작을 해서 세부활동 내용을 어떻게, 왜냐 이 부분은요 학교 선생님이 보십니다.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을 때 얘가 어떤 이유 때문에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을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후의 과정이죠. 요 R&D 과정을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될까. 저희들이 그 R&D 활동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으셔서 계열별로요 주제문을 일단 뽑아놨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래서 이 계열에서는 어떤 주제, 그러니까 현재 이슈하고 맞는 주제들을 다 선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동명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주제를 보고 좀 결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하면 그 주제를 좀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같이 생활교육 관리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된 케이스. 아까 제가 수학교육과 말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기준 점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죠. 독서활동에서 마이너스 1점, 나머지 쭉 보시면 수학 경력, 학과 적합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성과, 그거에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점수를 잡았을까요? 성적 향상과 세부 능력과 학과 적합성, 수학 경력, 그 다음 독서 활동, 이런 맥락으로 점수를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도 있고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입니다. 그런 활동을 못한 학생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내신이 같아요. 내신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34점의 내용에서는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66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항목들이죠. 이 항목들에 대한 점수 차이가 현재 1학년의 점수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안 될까요? 아니죠. 1학년이잖아요. 그죠? 1학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단이 나온 거예요. 항목별로. 그죠?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거를 추가해야 됩니다. 성적, 세부 능력상에서 어떤 본인이 관련 과목, 특정 과목들이 될 거고, 그 친구와 면담을 통해서 그런 과목들을 정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전공과 적합한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그 세부 능력들이 더 좋아진다면 학과 적합성, 아까 말씀드린 이제 R&D 활동,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2학년 때 진행이 됐을 때 점수대가 향상이 되죠. 그러니까 긴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평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아이들이 그래요. 기말고사 끝나면 망했어, 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시험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확 했다가 또 하얗게 태우다가 그냥 끝내요, 시험 한 번은. 근데 이게 길게 가셔야 돼. 이번에 내 과정이 뭐가 바뀌었지? 내가 이번에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성적 관리를 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죠,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을 확인한 것만으로, 그래서 다음 2학년이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방향성을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